뭐 솔직히 돌아가 보면요, 저는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대표로서 전당대회를 파격적으로 승리하고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끌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생짜로 이제 그런 괴팍한 대통령한테 쫓겨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성상납인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서 사실 일반 대중이나 지지층한테 공격받도록 저를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제 그 이유가 다 해소됐을 뿐더러 무슨 상황인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은 것은 그것의 망령이죠. 예, 그 관성에 따라서 2, 3년 동안 유튜브가 저를 욕하게 만들고 유튜버들이 욕한 걸 따라서 이제 대중이 욕하다가 갑자기 태세전을 하기 어려운 것이지, 사실 상황은 다 해소했죠. 예. 완전하게 과거와의 결별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철학이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공정한 경쟁으로 봤습니다. 예. 그 진보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보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정함,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선명하게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정책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많은 확장성을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결과의 평등을 약속하는 그런 그 진보식 사탕 발림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지지세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트, 보수 진영에서 엘리트 인사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이 반지성과 몰상식으로 보수 진영의 그 아젠다 흐르면 안 되는 것인데 참 비겁했어요, 지금까지. 예, 보수 진영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자들에게 낚여서 흔들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자들을 완벽히 차단을 했는데 그걸 오히려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음모론자들과 붙어먹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음모론자들과 붙어먹어가지고 자기 당 당대표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고생도 많이 겪었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불편함을 가진다기보다는 이제는 저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또 제 선배랍시고 이제 그 당시에 저를 오히려 때렸던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라도 젊은이들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 예, 과거에 그랬던 것은 어떻게 삭히면서 갈 테니까 앞으로 젊은 세대의 앞길을 막아 세운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참기 힘들다. 예,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최근의 선거 패배와 이재명의 부상이 보여주는 거다. 예. 저희는 완주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항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항상 오히려 굉장히 이준석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나갈 때도 저거 왜 나가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보란듯이 당선이 됐고, 뭐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창당한다 그랬을 때 창당도 못할 거다라고 비아냥거리던 사람 많았고요. 동탄에서 선거 출마하겠다 했을 때 동탄에 당선 못 돼가지고 정계 은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조소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도전을 한다는 거는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되기 위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사실 원래 대선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지만은 내년 정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거란 예상으로 자금을 축적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반농담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3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상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제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저한테 제가 학교 방문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이준석을 보면은 뭐 장애인 활동가나 뭐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그래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저는 성역이 없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전장현 같은 단체가 지하철 4호선 점거한다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인 4호선 타는 시민들에 대한 인질극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PC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준석 혐오주의자나 이렇게 몰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혐오주의자입니까? 물어보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 프레임 씌우기 공격이 많았고 특별히 그걸 또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절 국민의 대표를 내쫓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한 일인 게 오히려 보수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전장현의 그런 행태라든지 것에 비판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당대표 내쫓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이념적으로 짬뽕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는 세상에 오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저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이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의 행간을 좀 보면 PC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신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그 PC주의 때문에 글쎄요, 저는 성역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PC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PC주의의 그늘 속에서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덕여대에서 최근에 발생한 학교를 때려부수고 뭐 기물 파손하고 그다음에 낙하칠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약자인 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동덕여대 같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약자적 위치에 놓인다는 겁니까? 예, 동덕여대 같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사회 엘리트층으로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약자적 관점에 본인이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 여자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약자다? 그런 관점이 얼마나 올드하고 사실 비논리적입니까? 여자 대학에 다니면 약자입니까?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럼 PC주의 때문에 사회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은커녕 그 당시 논의 단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때려부수고 낙하칠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비문명이라고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대라는 특성상 그걸 소수자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매너리즘, PC주의 때문에 사태가 저는 제가 정치하는 의미를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이쁨 받는 것만으로 거기서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듯 마는 듯한 물에 물 탄 듯 술술 탄 듯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불호 또는 제가 서로 하는 것과 비선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성격이 못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가장 하기 쉬운 게 상대 기분 맞춰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싫은 것이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으며 그냥 착한 척 그냥 무의미한 말 내뱉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는 어차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길에 안 가는 겁니다. 미움받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3당 합당에 반대해가지고 이의 있습니다 손들었을 때 아니면 뭐 명패를 집어 던졌을 때 이런 게 얼마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 싸가지 없어 보였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그 순치되지 않은 노무현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지고 국민들이 노무현을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저와 이준석도 순치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을 당당하게 한 정치로 남으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 제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분석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은 이재명의 삶 그리고 이준석의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에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할 말은 했고 명패 집어던진 노무현과 비슷하게 용기를 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뭐 3당 합당이라는 유리한 그런 곳에 있어서 사실 YS 퀴즈 할 수 있던 노무현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옳은 길을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감정 뚫어보겠다고 어려운 선거 떨어질 줄 알면서도 3-4번 나가가지고 도전했던 게 그분의 매력이거든요. 저도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편법 쓰지 않고 정치해보겠다고 그래서 상계동 살면서 3번 떨어지면 조소받아도 저는 그걸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 진정성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동탄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여기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끈기 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